그래서 주식은 쌀 때 사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갈 때 사는 중.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지금 바닥이잖아요. 방향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사이클 끝날 때까지. 기본적으로 2차전지 주도주, 반도체 주도주, 자동차 부품 주도주 안에서 종목만 잘 고르면 지금은 계속 기회도 나고 수익도 난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진짜 갈 것 같아서 사면 빠지거든요. 네. 빠질 것 같아서 팔면은 반등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달은 마냥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 쉬운 시장은 아니고 무한으로 가기는 좀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이라든지 전망치가 확실하지 않는 종목들은 좀 기다려야 된다. 사실 지금 뭐 음식료 섹터주도 싸고 네. 백화점 싸고 뭐 다 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에 저쪽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사놓고 나서 1년만 버틸 자신 있으면 사놓으면 소비주들 수익 날 수도 있죠. 백화점이요? 백화점이 됐던 뭐 다른 소비주가 됐던 뭐 그것도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 그런 소비주들은 뭔가 소비를 크게 할 만큼 여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영끌한 사람들은 네. 은행에 이자 내기 바쁘고 그죠? 네. 예전에 코로나 때는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그 돈 받고 어디 못 가니까 그 돈 가지고서 막 명품을 사재끼고 막 이러면서 소비를 했는데 지금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맞아요. 없어. 그렇죠. 은행이 이자 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주들이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소비주들은 나중에 금리 떨어지고 어느 정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을 때, 경기가 좋아지는 기미가 보였을 때는 확실히 효과를 보면서 가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사놓고 뭐 1년 버틸 생각만 있으면은 사놓고 처박아두면은 결국 내년에 막 20, 30%는 안 나겠어요? 라는 네. 생각으로 접근한다라면은 괜찮은데 그거 사놓고 안 보면 모를까 다른 것들 막 다 날아가는 게 그쵸. 보이는데 이걸 들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식은 쌀 때 사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갈 때 사는 중요해요. 네. 쌀 때 사는 것보다 갈 때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 보세요. 좋은 종목 바닥에 샀어. 바닥에서 6개월을 기어. 네. 6개월을 기면 지치잖아요. 네. 하루만 세게 오르면 당장 팔아버린다. 맞아요. 그죠? 네. 당장 팔고 팔아버린다. 싶죠. 네, 6개월 기다려서 한 10% 먹고 당장 파는 거지. 뭐 1년 수익률로만 따지면 나쁘진 않아요. 6개월에 10%면은 연수익률로 20%니까. 네. 그죠? 그렇긴 하지만 이 6개월 동안 스트레스 받잖아요. 누군가는 그 전날 사가지고 10%를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10%를 먹냐, 6개월에 10%를 먹는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게 아니라 갈 때 사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계속 관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종목에 대한 서치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업황, 시장 돌아가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내수주, 소비주 사놓고서 안 간다고 왜 내 것만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잘못된 거지. 네. 지금 우리나라는 경상수지도 뭐 겨우 조금 요번에 뭐 돌아섰다고 하지만 그건 어차피 그거는 이제 수입이 적어지니까 거꾸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렇긴 한데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그리고 지금 수출은 다 미국향, 일본향이잖아요. 그럼 미국과 일본에다 수출하는 회사를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 게 막혀 있는데 그 회사를 사놓고 안 간다 그러면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회복도 회복이지만 수출을 계속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라면은 지금 정부는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의 느낌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보다는 미국, 일본향하고 뭐 다른 그 외의 나라들 쪽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죠. 화장품도 그냥 맛이 간 상태였었지만 최근에 뭐 살짝 조정은 들어오고 있지만 다 일본향, 미국향들은 셌단 말이에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잉그루드랩 그런 것들 많이 컸고 그 다음에 뭐 VTGMP인가? 그것도 일본향 많이 갔고 또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맥스, 한국 콜마도 이제 좀씩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의 손실이 줄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중국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은 게 뭐 LG생활건강, 아모레. 근데 그것도 한 이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도 너무 싸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향은 나중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좀 된다거나 뭔가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사면 되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때 사야 될 것들이 화학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옛날에 증설 많이 해놔가지고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중국 경기도 안 좋아. 그러니까 화학주가 못 가. 제품 가격이 안 올라가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경기가 엄청 침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뭐 중국 터진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하고 있지만 최근에도 중국이 계속 이제 금리 인하해 가면서 막고 있긴 한데 진짜 터질지 안 제가 중국 부동산 터진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유령 주택 막 이래가지고서 막 무슨 늑보 막 이렇게 맞아요. 나오면 다 비어 있는지 맞아요. 막 다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집들 많았었는데 아직까지도 멀쩡하단 말이지. 네. 근데 뭐 다들 이번에는 진짜다 막 이렇긴 하는데 그건 아직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계속 짓는 거지. 그런 집들은 그런 집대로 또 새로 또 짓고 막 이렇긴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부동산 위기론 속에서 또 경기 침체 네. 이런 우려감 속에서 중국의 소비도 별로 안 좋아.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나타나는 뭐 소비 서비스업 지수 같은 거 보면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위축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뭔가 팔아서 중국 경기 부양을 기대하면서 살 종목은 지금 너무 힘든 거죠. 네. 근데 중국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그 종목들이 또 단기에는 또 시세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뉴스를 잘 봐야 돼요. 지금 투자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한 것 같아요. 올해는 계속 뉴스 보고 리포트 보고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것들 위주로 해야 돼. 그리고 뉴스에 되게 시장이 되게 민감하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를 자꾸 키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죠? 네. 중국과 인도가 좀 다른 부분들도 있어요. 인구는 뭐 이제 중국을 넘어섰다고는 네. 하지만 여기 인도 같은 경우 약간 중국과는 좀 약간 달라요.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중국만큼 그런 원자재 이런 부분들 내지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적어요. 인도는 이동하고 막 이런 인프라들이 너무 약해. 취약해요. 지난번에 막 열차 사고 났는데 거의 인도가 맞죠? 네, 맞아요. 네. 인도는 그런 인프라가 취약해. 근데 중국은 그런 것들 되게 잘 돼 있고, 그죠? 기존에 좀 잘 갖춰져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임금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더 싼 임금을 찾아서 인도로 이동하는 거는 맞고, 뭐 베트남도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예전만큼의 그런 중국의 고도 성장은 안 나오는 상태 속에서 탈중국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이런 쪽들이 앞으로 뭐 미국의 선택을 받아서 계속 좋을 수는 있겠지만 또 중국이 지금 원자재로 목리를 부리면 그것도 사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중국 없이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지금 미국도 중국 거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태고 뭐 중국이랑 또 러시아랑 또 지금 친한 상태고 근데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중국 뭐라고 하면서도 중국에서 다 많이 수입해서 쓰거든요. 다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중국을 버릴 수는 없는데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해소가 되고 잘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뭐 약간 그 중간에 서서 중국과의 관계가 약간 틀어진 상태에서 중국 관련주도 힘들고 미국 쪽만 바라보면서 달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사실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구도가 그렇다. 한, 미, 일, 대만까지. 네, 중국은 지금은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의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부의 성향도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부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정권이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뭐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지만 바뀐 거는 트럼프는 친기업 성향이었고 바이든은 그 친기업적이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은 아메리카로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였었다라면은 바이든은 뭐 온리 아메리카라고 해야 되나? 다 아메리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하지만 미국의 그런 의도 이런 부분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업적인 그런 흐름들, 정책들 이런 미국에 부분들 뭐 투자하고 이런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이미 다 갔잖아요. 네, 이미 가고 반도체도 뭐 미국에 있는 애들 많이 가고 전기차 부품주들도 미국 쪽에 있는 애들 많이 가고 2차 전지 공장도 미국에 지는 애들 많이 가고 다 그쪽 미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무역, 한세 실업, 의류잖아요. 소비주잖아요. 왜 갔어요? 미국의 OEM, ODM 하는 업체들이에요. 반대로 중국의 의류를 파는 업체들은 안 가요. 예,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미국의 소비력, 구매력 이런 부분에 좀 기대치 계속 보조금 뿌리니까 그거에 의존해서 뭔가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쪽 위주로 움직였단 말이지. 일단 당장 실적이 막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기대감으로 좀 가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사실 최근에 재고들이 많이 줄고 있는 쪽들이 의류 쪽들하고 섬유의복 쪽들하고 건자재 쪽들이었다고 그래요. 최근에 보면 이제 건자재도 뭐 LS 하우시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드린 영어무역 한세실업 이런 쪽들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재고들이 줄면 싸야 되니까 다시 이런 부분들. 근데 아직까지 재고가 넘쳐나는 것들이 이제 뭐 화학이 넘쳐나는 거고 반도체는 아직 넘쳐나지만 챗 GPT 때문에 반도체 고사양화. 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뭐 디램 싼 것들은 뭐 몇 달러 막 이렇게 하지만 비싼 것들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칩이죠. 그러니까 GPU 뭐 CPU 막 이런 쪽으로 칩들 쪽으로 가게 되면은 막 5천만 원 넘고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작은 칩들을 계속 연결해서 쌓아서 가야 되는 기술인데 전 세계 HBM의 90%는 우리나라에서. 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는데 하이닉스 전체 매출의 2% 정도밖에 안 되니까 HBM이. 근데 그게 엄청 늘어난다고 하긴 그게 하더라고요. 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걸 고려하니 네. 이 밑에 단에 있는 그 관련주들 후공정 패키징 네.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쪽들이 날아간 거죠.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오른 것들도 네, 많고요. 근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시작일 거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반도체가 단계 많이 올라와서 뭐 아직 실적이 안 받쳐줘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챗 GPT에서 스타트를 하긴 했지만 챗 GPT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인공지능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네. 인공지능을 다 추구하고 그래서 하지만 뭐 인건비도 절약되는 부분 또 기업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서류나 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무인화, 뭐 로봇화, 인공지능화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계속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기업들은 뭐 실적이 중요하니까 네. 이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렇죠. 특히 뭐 미국의 뭐 메타를 비롯해서 각종 그런 빅테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 다 많이 잘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쪽들을 더 많이 키우게 되는 거죠. 사람의 빈자리를 그런 식으로 채우게 되고 그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사실 무기, 방산 이런 쪽들도 고도화되는 부분들이 다 이 인공지능이 필요해. 드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네, 정밀 타격 뭐 이런 거. 정밀 타격 맞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예전 같았으면은 그걸 자주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주포들 포를 옛날에 장전하고 아, 맞아요. 뭐 좌표 잡아가지고서 연락 받아가지고 입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쏘는데 한참 제가 잘 아는 걸렸어요. 게 제가 포병이라서 아, 그죠. 그죠. 해봤어요. 그래서 옛날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딱 컴퓨터로 맞아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딱 좌표 잡아가지고 따다다다다 해서 딱 해가지고 방향 잡고 다 바로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K9이 그렇게. 네, K9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에 엄청 오래 걸렸대요. 근데 지금은 다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이더에서 딱 잡아서 좌표 주면은 딱 여기서 받아가지고서 바로 쏘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레이더도 마찬가지고. 레이더에서 뭐 주고 빨리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뭐 지금 뭐 쏴야 되는데 한 10분, 30분 막 있다가 알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그 무기 전문가들 막 얘기하는 거. 네. 예, 그러니까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산 쪽도 분명히 이런 쪽들이 많이 중요하고 이런 빨리 고사양화되는 반도체. 그러니까 방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이퀄 뭐 거의 자율주행차랑 거의 쌤쌤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쪽도 마찬가지. 가전도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 마찬가지가 되고 요새는 뭐 가전도 뭐 거의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판이니까 지금. 네.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도 뭐 있잖아요. 뭐 불 꺼줘, 불 켜줘부터 시작해서 뭐 끝말잇기 하려서 막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좋아질 거라고 봐요. 집에 있으면 그냥 말로 다 할 수 있는 세상. 뭐 전화 걸어줘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 뭐 시켜줘. 뭐 택배 뭐 받아와라. 막 기타 등등등등 뭐 음식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가 그게 되겠고. 다 AI라는 거죠. 로봇, 뭐 자동화 이런 그러니까 쪽. 로봇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가 되고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다 고사양화가 필요한 것들이 계속 기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무인화 마찬가지잖아요. 저 코엑스에 이제 가끔 점심 먹으러 가면 로봇가 커피 하던데요. 그래서 신기해서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그 맞아요. 커피 안 내릴 때는 손님들 오라고 막 손을 이러고 있다가 손님들 막 이러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가면 막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딱 주던데요. 마지막 줄 때도 되게 엔딩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저거구나 막 이런데 계속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요새 식당 가면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는 뭐 무인화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고사양화 되니까 뭐 그런 부분들 연산들 빨리 해야 되잖아요.
뭐 약간 이렇게 영산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쭉 늘어놓고 한꺼번에 쫙 해야 되니까 반도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챗 GPT가 아니더라도 챗 GPT가 시동은 걸었지만 모든 산업에서 반도체의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무기도 그렇고 네, 무기도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무기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반도체 말씀을 들으니까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2차 전지랑 이제 반도체를 비교해서 2차 전지는 약간 초기 산업이고 초기 성장 산업이고 반도체는 성숙 산업이 들어갔다. 메모리 쪽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 들어보면은 뭐 HBM도 그렇고 인공지능 자동화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이게 뭔가 다시 시작하는 듯한 느낌?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서 네. 지금 바닥이잖아요. 여기 방향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요. 사이클 끝날 때까지. 아직 반도체는. 사이클 지금 보통 이렇게 3년 단위, 10년 단위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인공지능 얘기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직도 초입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움직임은 거의 한 3년 이상 됐거든요. 3년 이상 됐고 반도체는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지금 다시 가는데 그 다시 갈 때 이슈 나온 게 지금 이제 로봇 인공지능 막 이런 쪽. 근데 인공지능으로 바이오도 엄청 많이 갔어요. 네. 저도 예전에 나 이거 대박 나겠다 싶었던 게 이제 영상으로 환자의 사진, MRI나 엑스레이 사진 기기보내면 루닛이요. 그렇죠. 그거 보고서 읽어주고 의사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해주면 의사가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카카오에 있는 그 자회사가 뭐 했다고 해서 저거 대박 나겠다 그랬는데 지금 루닛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뭐 지난번에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을 하면서 이 임상이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어떤 결과치가 날 것까지 미리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스타일들. 그런 것도 계속 많이 갔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런 로봇이나 자동화, 무인화 이런 쪽에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예측하고 이 결과값을 미리 계산해보는 산업 쪽. 그러니까 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예전에 이제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다빈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사가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여기서 조작해가지고서 거기 로봇이 막 이렇게 수술하고 뭐 이런 정도였으면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거의 로봇이 알아서 수술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네. 여러만 놓고 가뜩이나 외과 의사도 없는데. 네, 맞아요. 그죠? 그러네요. 제가 볼 땐 그런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환부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어려운 위치에 있으면 조그마한 혈관만 잘못 건드려도 그냥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손떨림이라는 게 사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로봇은 손떨림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특히 뇌 수술 같은 거 할 때는 더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의료 쪽 부분에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좀 많이 가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은 헬스케어 뭐 루닛이 뭐 대장으로 해서 많이 가긴 했지만 그냥 터무니없어서 사실 간 건 아니고 다만 예전에 올해 초에 로봇이나 인공지능 막 미친 듯이 달려갈 때 그 종목들도 많이 갔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네. 실적이 일단 없으니까. 실적이 일단 없으니까 다운되긴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로봇도 다 다시 가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냐면 그것들이 다운된 이유는 다른 먹거리들이 많이 생겼거든 주식시장에. 다른 것들이 없었으면 계속 갔겠죠. 근데 일단 거기도 좀 고밸류가 많았고 그다음에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서 막 터무니없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는 뭐 실적이 나오는 것들로 또 재편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타트는 같이 해도 끝까지 가는 종목들은 확실한 종목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 앞으로 좀 서치하고 찾아내는 공부, 노력 이런 거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쪽이면은 뭐 SK 하이닉스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밑에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가운데서는 또 실적이 찍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DDR5 얘기하면서 엄청 갔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DDR5 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뭐예요? 아비코전자, 대덕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뻔한 종목들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오사트라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후공정 쪽에서 뭐 대장주로 하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트리얼 뭐 이런 거 그냥 뻔한 것들이 그냥 간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뻔한 애들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뭐 엔비디아 등에 업고 가는데 사실 매출이 엔비디아 쪽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주가는 대장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쭉 뽑아내잖아요.
그 이수 그룹주들이 다 그랬잖아요. 뭐 이수 스페셜티도 그랬고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뽑았죠.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그런 식으로 그냥 뻔한 거. 보면은 이수 페타시스 빠지면 또 가고 빠지면 또 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고 반도체 쪽 그러다가 이제 하이닉스 이제 후공정 쪽 이제 또 올라오면서 지목된 게 이제 STI가 지목이 되면서 이제 치고 나가고 이제 요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또 포럼 하면서 또 이제 지목된 애들이 또 뭐 가온칩스, 뭐 AD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 좀 지목되면서 또 올라오고 뭐 LX 세미콘도 좀 지목이 되고 올라오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삼성도 하이닉스도 계속 투자는 해야 되고 어차피 TSMC를 따라잡아야 될 다 잡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이 HBM을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고 네. 사실 반도체가 좋으면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사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네. 반도체만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부단에 있는 소부장들을 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몇 달 동안 몇 프로도 안 올랐어요. 제자리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것들은 2배씩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는 그 밑에 있는 소부장을 사야지 수익이 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면 물론 수익이 나요. 하이닉스 저도 한 8만 원대 사놓은 것들은 한 30% 막 가까이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 사이에 따블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계속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지금은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을 계속 이재용도 그쪽만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후공정 패키징 되게 중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HBM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미세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들이 되게 중요하니까 후공정 패키징 쪽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동안 그러니까 반도체도 DDR5 간 다음에 후공정 패키징 가고 뭐 이런 쪽들이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가는 상태예요. 예전에는 인공지능 칩 요쪽들이 먼저 많이 갔고 여긴 너무 많이 갔죠. 인공지능 칩들 많이 갔고 뭐 아시잖아요. 뭐 칩셋 미디어, 텔레칩스 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칩들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반도체가 아니에요. 절대 안 가는 반도체들도 있단 말이죠.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들 중에서 안 가는 거 되게 안 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증설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은 안 가거든요. 지금 후공정 쪽들만 후공정들만 가는데 굳이 전공정에 가가지고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반도체 재고 잔뜩 있는데 공정 재료나 부품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이게 되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렇군요. 전공정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일부. 그러니까 되는 쪽에 가야 돼. 그러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네.